매년 50세 이상 1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병원 신세를 집니다. 큰 사고나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 사소하고 겉보기엔 무해한 변화들 때문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는 평범한 식사를 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결에 조용히 세상을 떠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점심 식사 후 너무 빨리 일어서다 갑자기 쓰러지기 전까지는 몸 상태가 아주 좋다고 느낍니다. 정작 무서운 건 건강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신호들을 얼마나 쉽게 놓치느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더 있을 거라 생각하죠. 그래서 사소한 것들을 무시합니다. 평소보다 더 오래 자거나 아침을 거르거나 집을 나서기 싫어하는 것, 심지어 해가 쨍쨍하고 날씨가 완벽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어느 날 신발은 여전히 문 앞에 놓여 있지만 더 이상 그것을 신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들은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조용히 당신의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땐 이미 돌이키기엔 너무 늦은 뒤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음 7가지 원칙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또래의 90%보다 더 현명하게 장기적인 건강을 챙기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무언가를 이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 바로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것들은 거창하고 인생을 바꾸는 다짐이 아닙니다. 저희는 당신에게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은 매일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작고 실용적인 변화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삶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조금 더 가볍게. 그리고 어쩌면은, 아주 어쩌면 조금 더 길게 말이죠. 그리고 이 7가지 생각 속에는 미묘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몇 년 전 누군가가 살아남도록 도왔던 무언가 말입니다. 단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올바른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이 영상을 저장하거나 소중한 분에게 전달해 주세요. 우선 잠시만 하던 일을 멈춰 봅시다. 그리고 첫 번째 메시지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보세요. 첫 번째, 매일의 규칙을 지키세요.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가장 이른 신호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늦잠을 자기 시작하고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엔 알람 시계가 없습니다. 출퇴근도 없죠. 아이들 등교나 아침 회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특정 시간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아침 식사는 아무 때나 먹게 됩니다. 낮잠은 오후 내내 이어집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계속 늦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의 일정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면 몸의 생체 리듬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야말로 당신을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며칠 늦잠 자는 것,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이 아직 할 일 없는데가 되면 몸은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활력은 떨어집니다. 수면의 질은 바닥을 칩니다. 기분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낍니다. 낮과 밤의 경계가 흐릿해진 것처럼요. 몸은 당신에게서 신호를 받습니다. 당신이 몸에 규칙을 주지 않으면 몸도 당신에게 최상의 컨디션을 주지 않습니다. 랜싯 건강장수 학회지의 한 연구에 따르면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50세 이상은 불면증, 대사질환, 우울증의 위험이 최대 67%나 높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색깔 펜으로 채운 계획표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일관성이 필요할 뿐입니다. 몸이 기댈 수 있는 무언가 말이죠. 헨리 씨의 예를 들어보죠. 그는 72세입니다. 은퇴 후 그는 늦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땐 오전 6시, 어쩔 땐 10시, 처음엔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온종일 피곤하고 밤엔 잠을 설쳤으며 좋아하던 일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했지만 진단은 간단했습니다. 무너진 생활 리듬, 빽빽한 달력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설령 갈 곳이 없더라도 말입니다. 가벼운 리듬을 만드세요. 7시 반에 아침 9시에 산책, 4시에 잠시 휴식. 삶을 빡빡하게 관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이 다시 제 속도를 찾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시간에 맞춰 살 때 몸도 당신의 편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리듬이 잡히면 다음 단계 역시 그만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제대로 된 아침을 드세요. 아직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50세가 넘으면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기 시작합니다. 서둘러 나가야 해서가 아니라 그저 입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일 수도 있죠. 늦게 일어나서 점심까지 기다리지 뭐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나 커피 한 잔으로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침 식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몸의 시동을 거는 일입니다. 아침에 위는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간은 신진대사를 시작하라는 신호가 필요합니다. 뇌는요, 기억력, 집중력, 감정을 위해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아침을 굶는다는 건 온몸이 텅 빈 연료 탱크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저 한 끼를 건너뛰는 게 아닙니다. 몸에게 오늘을 살아갈 시간이야 라고 말해주는 신호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혹시 하루가 그냥 멍하게 흘러간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시간은 더디게 가고 기운은 빠지고 결국 몸과 마음 모두 이 흐릿하고 반쯤 잠든 상태에 익숙해집니다. 마치 하루를 살아내는 게 아니라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무기력한 리듬이 일상이 되면 당신의 몸은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는 법을 정말로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도쿄 영양연구소의 연구 결과 일주일에 3번 이상 아침을 거르는 50세 이상은 조기 사망 위험이 22%나 높았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은 리듬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섭취, 활동, 휴식, 하루를 시작하라는 아침 신호가 없으면 에너지를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모릅니다. 플로리다에 사는 68세 엘렌을 예로 들어보죠. 그녀는 아침 식사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요리가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서서히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은 남은 빵 한 조각과 차 한 잔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챙겨 먹는다면요. 몇 달 뒤 그녀는 급격히 체중이 줄고 잠을 못 잤으며 기억력이 흐려지고 혈압이 떨어졌습니다. 검진 때 의사가 언제 아침을 먹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어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별일이 맞습니다. 그녀는 많은 이들이 속으로 믿는 말을 했습니다. 배 안 고프면 안 먹어도 돼.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아침을 거르는 건 몸이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몸이 그것 없이 사는 법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건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그저 빈 속으로 버티는 생존일 뿐이죠. 거창한 상차림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간단한 무언가면 됩니다. 빵 한 조각, 달걀 하나, 작은 오트밀 한 그릇, 우유 한 잔. 정 입맛이 없다면 과일 몇 조각과 따뜻한 물 한 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몸에 분명한 신호를 주는 것. 이제 일어나 오늘을 살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아침을 챙겨 먹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매일 새로운 하루를 맑은 정신으로 단단하게 맞이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길 피하는 주제가 나온 김에 훨씬 더 무시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을 꺼내보죠. 바로 당신의 대변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의 대변은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만약 간, 췌장, 장 혹은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면 첫 신호는 혈압이 아닐 겁니다. 체중도 아닐 겁니다. 바로 병이 속에서 보게 될 그것일 겁니다. 색깔, 모양, 냄새, 질감. 이것들은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 깃발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 없이 물을 내려버립니다. 세계 소화기 건강기구에 따르면 늦게 진단된 대장암 사례의 60% 이상에서 환자들은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대변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거나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검붉은 색변, 점액질, 오래 지속되는 설사, 이상한 냄새, 불규칙한 주기, 이 모든 것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넘겨버립니다. 바쁘니까요. 민망하니까요.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샌디에이고의 66세 린다 씨는 만성 대장염을 앓았습니다. 그녀는 그걸 장이 좀 예민해서라고 치부했습니다. 극심한 피로와 빈혈로 병원을 찾았을 때 암으로 발전하기 직전에 큰 용종이 발견되었습니다.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신호들은 아주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보려고만 한다면 말이죠. 그러니 이 작은 습관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물을 내리기 전에 잠시 확인하세요. 색이 변했나요? 모양이, 냄새가, 횟수가. 만약 3일 이상 무언가 이상하다면 병원에 전화하세요. 추측하지 마세요. 검색하지 마세요. 물어보세요. 당신의 몸은 말을 못하지만 신호는 보냅니다. 조용한 신호를요, 매일 아침. 당신이 서둘러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무시하기 좋아하는 마지막 습관, 낮잠입니다. 우리는 흔히 낮잠이 아이들이나 게으른 날에나 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짧은 낮잠은 뇌와 심장을 위한 최고의 재충전 버튼이 될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을 설쳐서 오는 피로와는 다른 종류의 피로가 있습니다. 바로 낮 동안의 휴식을 건너뛰어서 오는 피로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몸의 재충전을 위해 그 한낮의 쉼표가 꼭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낮잠을 잘 때 단 15분에서 30분 심장이 편안해지고 감정적 긴장이 풀리며 기억력이 좋아지고 심지어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낮잠을 자는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37% 감소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고 밤에 더 깊은 잠을 잡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잠을 아예 안 자거나 지나치게 잡니다. 70세의 마이클 씨는 커피로 오후를 버티곤 했습니다. 그러다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두통, 멍한 머리, 매일 단 20분의 휴식, 휴대폰도 TV도 없이 그저 조용한 쉼, 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더 집중력이 높아지고 활력이 생겼으며 마침내 그 알 수 없던 오후의 무기력함에서 벗어났습니다. 깊이 잠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잠시 멈추세요. 조용한 곳을 찾으세요. 등을 기대세요. 몸이 숨쉬게 두세요. 눈을 감으세요. 잠시 세상과 단절하세요. 단 15분에서 30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여기까지 듣고 낮잠을 건너뛰는데 익숙해졌다는 걸 깨달았거나 한때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아마 이 영상이 딱 맞는 순간에 당신을 찾은 걸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소중한 메시지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니까요. 때로는 가장 작은 클릭 한 번이 의미 있는 무언가가 조용히 쓰러지는 것을 막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불필요해 보일 수 있지만 진정으로 당신이 살아있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해줄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아무 이유가 없어도 매일 밖으로 나가기. 마지막으로 집을 나선 게 언제인가요? 그냥 산책하러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약속 때문도 아니고 목적지도 없이 그저 소매를 스치는 바람을 느끼고 목을 드는 햇살을 느끼고 나뭇잎 스치는 소리를 듣기 위해 스피커가 아니라 실제 세상에서요. 어느 순간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움츠러듭니다. 실내에만 머물죠. 편안하니까, 따뜻하니까, 기운이 빠지는 게 싫으니까. 그러다 어느새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며칠이 지나갑니다. 그러다 몇 주가 됩니다. 결국 몸은 느려지고 호흡은 얕아지며 당신의 영혼은 움직일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는 것은 단지 활동량을 유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스스로를 재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진짜 햇빛, 시시각각 변하는 그림자, 신선한 공기, 생명의 소리들. 이것들은 당신의 호르몬, 수면 주기, 감정, 그리고 당신이 여전히 세상의 일부라는 그 깊은 감각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탠포드 연구진은 매일 최소 10분 이상 야외에서 보내는 60세 이상은 우울증 발병률이 35% 낮고 수면의 질이 좋으며 질병에서도 더 빨리 회복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스턴에 혼자 사는 84세 실비아를 예로 들어보죠. 남편을 잃은 후 그녀는 건강 탓을 하며 3년 동안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오랜 친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길모퉁이까지만 걷자 5분만 그냥. 이제 그녀는 매일 밖으로 나갑니다. 마당 몇 바퀴 돌기, 햇살 아래 현관 계단에 조용히 앉아있기. 1년 후 그녀는 모두를 숙연하게 만든 한마디를 했습니다. 전 이제 그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을 살짝 여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가만히 서보세요. 나무를 바라보세요. 바람 소리를 들어보세요. 진짜 햇살을 얼굴에 느껴보세요. 하루에 한 번, 왜냐하면 여전히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여전히 삶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걷기를 통해 자신에게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면 여기 우리가 당신이 주목하길 바라는 다음에 조용한 것이 있습니다. 무시하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세 가지 작은 신호들. 당신의 심박수의 호흡, 그리고 걷는 속도. 매일 그것들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소리치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절할 뿐입니다. 모든 일, 모든 한숨, 모든 걸음에 맞춰서.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이 눈에 띄게 느리게 걷고 있다면, 계단에서 숨이 차고 몇 걸음 만에 호흡이 가빠지고 일어설 때 어지럽다면 그건 그저 나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몸의 내부 신호가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듀크 대학교의 한 주요 연구는 걷는 속도가 혈압이나 체질량 지수보다 기대 수명을 더 정확히 예측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아주 미세한 속도 저하,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초당 0.1m만 느려져도 더 높은 사망 위험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안정 시 심박수가 높게 유지되나요? 심장이 과로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별로 움직이지도 않는데 숨이 차거나 호흡이 빠른가요? 심장과 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느리게 걷고 보폭이 짧아지고 더 쉽게 숨이 차나요? 그것들은 근육, 신경, 심장, 폐 모두가 지쳐가고 있다는 미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요. 75세의 리처드 씨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는 매일 아침 20분간 활기차게 산책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느려지고 쉬려고 더 자주 멈추는 것을. 병원 진료 결과 초기 심부전과 심방세동이었습니다. 아직 뚜렷한 증상은 없었지만 그의 걷는 속도는 이미 몇 주 전부터 조용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셈이죠. 사실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비싼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매일 몇 초간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깊게 숨을 쉬세요.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걸을 때 당신의 속도를 느껴보세요. 전과 다른가요? 예전보다 더 힘든가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심장, 폐, 그리고 걸음은 몸이 부드럽게 말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혹은 아니야. 그리고 일단 당신이 몸이 하는 말에 더 깊이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면 우리가 시도해보길 권하는 또 하나의 작은 것이 있습니다. 밤마다 당신의 감정적 균형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일. 잠들기 전에 짧은 스트레칭. 침대에 누웠지만 몸은 여전히 긴장한 것처럼 느껴본 적 있나요? 불은 꺼졌고 베개는 푹신하지만 등은 뻣뻣합니다. 눈은 감았지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몹니다. 내일 할 일 때문인지 오늘 끝내지 못한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휴식은 단순히 눈을 감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전신, 몸, 마음, 영혼 이 모두 속도를 늦추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잠들기 전 단 몇 분의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더 빨리 잠들고 더 깊이 자고 눈에 띄게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동작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팔을 뻗으세요. 부드럽게 목을 돌리세요. 침대에 누워 팔을 머리 위로 뻗어보세요. 천천히 고른 숨을 몇 번 쉬어보세요. 수면 연구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전 스트레칭을 하는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42% 이상 더 좋았습니다. 그들은 멜라토닌을 더 많이 생성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며 근육통과 심지어 악몽도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세의 루스 부인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녀는 거의 2년간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허브차, 에센셜 오일, 명상음악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누군가 그녀에게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잠들기 10분 전에 등을 대고 누우세요. 양 무릎을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당기세요. 어깨를 돌리세요. 팔을 뻗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숨 쉬세요. 2주가 지나자 그녀는 더 일찍 잠들었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밤새 깨지 않고 잤습니다. 음악도 없이, 약도 없이, 애쓰지도 않고. 이것이 불면증의 마법 같은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몸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는 충분했어. 이제 쉬어도 괜찮아. 그러니 오늘 밤 시도해보세요. 부드럽게 목을 늘려주세요. 팔을 뻗으세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뱉으세요.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꾸준히 하세요. 잠들기 전 몸을 이완시키는 법을 아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쉬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저희와 함께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마도 당신은 스스로를 더 잘 돌봐야 한다고 누구에게 설득당할 필요가 없는 분일 겁니다. 당신은 이미 더 충만한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이 매일 온전히 살아있음을 느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7가지 팁을 모두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내일 아침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껴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일지라도 당신이 의도를 가지고 살고 있음을 느끼기에 충분할 만큼, 어쩌면 조금 더 오래 산책을 할지도 모릅니다. 물을 한 잔 더 마실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저 창가에 멈춰 서서 밖을 내다보며 그 끌림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속삭이는 그 끌림을 나는 아직 여기에 있어. 그리고 여전히 여기에 있고 싶어.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보세요. 긴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과 조금 더 오래 함께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소하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당신에게는 여전히 깨어날 아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당신에게 상기시켜주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삶을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